항상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 있을 때면 여러분은 몰래 할 일이 있어요.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바디랭귀지를 읽고 원하는 것을 얻는 거죠. 관심 없는 원치 않는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아도 되고 원하지 않으면 아무도 말을 걸지 않을 거예요. 좋은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게 되죠. 그럼 시작해보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상대의 말을 반복한 후 반응을 보이세요. 상사가 사람들 앞에서 야단쳤다고? 심했다 라고 말하는 건 그냥 와 그건 심했다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상대의 신뢰를 얻고 싶다면 그들의 몸짓, 자세 혹은 얼굴 표정을 따라해보세요. 아니면 도움이나 조언을 구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필요가 없고 꼭 따를 생각이 없더라도 말이에요. 그것은 상대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느끼게 하고 그로 인해 여러분을 높이 평가할 거예요. 상대가 대화 중에 손을 입 근처에 댄다면 아마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거예요. 잠재의식은 물리적으로 비밀이 입에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아니면 그냥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었을지도 모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컴플렉스를 느끼는 부분을 알아차리지조차 못합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결점을 알아차릴까봐 염려하느라 바쁘거든요. 이것을 조명 효과라고 합니다. 거짓말의 기쁨에 주목하세요. 이것은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 직후 짧게 스쳐가는 미소입니다. 잠재의식적인 자아가 거짓말을 들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였을 때 자축하는 반응입니다. 발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상대의 발끝이 여러분을 가리킨다면 아마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만일 발끝이 여러분 쪽으로 향하지 않거나 출구를 가리키고 있다면 눈치를 채고 자리를 뜨세요. 눈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들어주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눈이 계속해서 가까운 출구를 쳐다본다면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표시입니다. 게다가 팔짱을 끼고 무게중심을 한 발에서 다른 발로 계속 바꾸고 있다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 말을 듣고 여기에 있느니 차라리 다른 어디라도 가겠어. 상대가 감각적인 디테일을 생략한 채 이야기하고 있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거예요. 정직한 사람들은 소리, 냄새, 모습, 느낌 등을 묘사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이런 세부 사항들은 생략할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하품을 하세요. 그 사람도 따라할 거예요. 아니면 시계 또는 전화기를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목하고 있는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아니면 만약 여러 사람들과 모여 있을 때 누군가가 농담을 해서 모두가 웃기 시작한다면 누가 여러분을 쳐다보는지를 보세요. 사람들은 웃을 때 자동으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미소는 상대가 여러분을 좋아하는지를 아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진정한 미소여야 해요. 눈 바깥쪽 모서리에 주름이 생기는 건 좋은 징조예요. 그렇지 않다면 친절한 척하는 것뿐이에요.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할게요. 대화 중에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사이에 있는 물체를 밀어낸다면 이 대화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을 특별하게 여기는 걸지도 몰라요. 또한 대화 상대가 테이블에 기대어 앉아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의자 뒤에 기대고 있다면 다른 곳이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상대가 발을 흔드나요? 분명히 불안하거나 짜증이 난 상태예요. 만일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마주 앉게 된다면 내면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도록 발에 신경을 쓰세요. 의자에 거꾸로 앉는 사람들은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싸움에 밀리고 싶지 않다면 서 있으세요. 만약 상대가 자신의 목을 만지거나 넥타이나 목걸이를 만지작거린다면 불편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만지는 것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달래는 방법입니다. 이건 아기였을 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달래주신 방법이에요. 몸을 앞뒤로 흔들거나 좌우로 흔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자기 위안의 방법이죠. 이런 사람은 현재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거나 아니면 보통 불안해하는 타입입니다. 누군가와 어색함이나 긴장이 느껴지나요? 그럼 뭐 좀 드세요. 음식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같이 먹으면 일종의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어색하거나 할 말이 다 떨어지거든 질문을 해서 모면하세요. 이것의 장점은 여러분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상대가 계속 이야기를 하게 만들죠.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만약 대화 상대가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자신이 말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또한 같은 주제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첫 데이트나 만남에서는 애완동물, 학창시절, 영화, 직장, 그리고 취미 얘기를 꺼내세요. 날씨 얘기를 하지 마세요. 침묵을 깨기 위해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은 어색하고 너무 뻔해요. 하지만 침묵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때때로 여러분이나 상대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런데 상대에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시원하게 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상대의 눈을 쳐다보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사실을 터놓을 거예요.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는 식당과 잡담은 건너뛰세요. 놀이공원이나 암벽 등반으로 데려가세요. 사람들은 이런 격렬한 아드레날린 분출 활동을 함께하는 동안 훨씬 더 쉽게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상대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세요. 자아의식을 높여주기 때문에 모두들 그걸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대의 이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하죠. 스웨터에 있지도 않은 보풀을 떼어내는 것은 변이 행동입니다. 상대는 여러분이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요. 구부정하게 하고 다니지 말라고들 하죠? 자신감 없어 보인다고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이렇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본능적으로 공간을 덜 차지하려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간을 내주고 여러분을 배제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의견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신감은 그저 머리를 높이 들고 어깨를 뒤로 젖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양에도 신경 쓰세요. 말끝이 마치 질문을 할 때처럼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의견이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동공확장은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관심, 낭만적이든 아니든요. 거짓말 혹은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솔직한 시도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 몇 가지 팁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말할 때 눈을 많이 감는 사람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나요? 직감적으로 상대가 보내는 메시지를 포착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느껴지죠? 그들은 여러분과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니까요. 상대의 눈썹을 확인하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만약 눈썹이 올라간다면 관심의 표시입니다. 만약 눈썹이 내려가고 그 사이에 수직 주름살이 보이면 조심하세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아요. 상대의 입술도 확인하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피가 입술로 몰려서 더 도톰해 보입니다. 사소한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덜렁거림이나 어색함은 귀여울 수 있어요. 인 것 같아요 또는 한 것 같아요 같은 말은 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에 더 설득력을 줄 거예요. 반면 할 거예요 라는 표현은 좋은 신호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더 많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만약 사교 활동에서 긴장이 되거든 껌을 씹으세요. 껌을 씹으면 집중에 도움이 되고 두뇌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만들 수 있어요. 소처럼 우적거리며 씹지만 마세요. 아셨죠? 악수를 할 때 손바닥을 위로 향하는 것은 겸손한 유형, 아래로 향하는 것은 지배적 유형임을 나타냅니다. 어떤 유형으로 보이고 싶은지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상대방이 팔뚝에 손을 대거나 다른 손에 손을 얹는다면 그것은 자기 위안의 행동입니다. 대화 주제가 불편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발을 올리는 것도 같은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몸이 긴장해서 발을 위로 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눈을 똑바로 쳐다볼 자신이 없어요. 그런 유형을 위한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것이 불편하거든 상대의 눈 사이 공간을 보세요.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표정을 따라합니다. 직관적으로요. 여러분이 눈썹을 치켜 올리거나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였는데 상대가 따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상대로 농담을 하거든 뭐가 그렇게 우스운지 설명해달라고 해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세요. 친구가 안경다리를 씹고 있나요? 분명 무언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가서 친구를 격려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소한 일을 상대방이 기억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게 확실해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원하거든 상대가 선택한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세요. 룸메이트가 파티를 여는 것에 반대할 것이라는 걸 확신하지만 집 청소를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파티에 대해 먼저 물어본 후에 청소를 하지 말자고 이야기해보세요. 두 번째 제안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